여러분, 캐나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이제 너무 익숙하시죠? 그런데 과연 캐나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 킴입니다. 요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캐나다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하물며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나 지인분들도 케빈아, 요즘 캐나다 좀 어렵다는데 잘 살고 있니? 라고 안부 전화가 올 정도니까요. 이미 많은 언론에서 뭐가 문제고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누가 잘못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중앙은행 뱅크 오브 캐나다를 통해서 최근 0.25%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금리라는 사이클이 항상 있지만 이제 슬슬 다시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사인을 준 것 같은데요. 현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기준 금리는 2.5%, 몰기지에 영향이 있는 프라임 레이트는 4.7%,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도 후반기까지 목표치를 4%로 두고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금리는 왜 내렸을까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사실 뱅크 오브 캐나다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야 라고 설명했고, 앞으로 우리가 이 CPI 수치, 이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고 내려줄게 라고 약속해 왔는데요. 드디어 이 약속의 땅 2%의 인플레이션에 도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서 참 좋은데 경기 둔화 신호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고, 또 캐나다도 둘 중에 뭔가 하나 잡아야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을게 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까지 트렌드를 유지해 왔던 건데요. 아무래도 고용이라든지 실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unemployment rate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과 또 캐나다의 가계부채, 크레딧 카드의 밸런스들이 높게 나오고 있는 통계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캐나다 경제를 운용해야 되는 이 뱅크 오브 캐나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 금리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사실 이 토픽은 굉장히 크고 조심히 다뤄야 되는 주제인데요. 실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그들만의 이유가 다 다르지만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캐나다만 환율의 문제라든지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캐나다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0.25% 최근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어떤 목표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일단 금리를 낮춰주면서 단기적인 소비와 투자 심리를 회복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피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금리가 내렸던 부분들이 우리 가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변동 몰기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즉각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불의 몰기지를 갖고 있고 0.25%의 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월 72불 정도의 이자 감소가 있는데요. 사실 이 72불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크고 작을 수 있지만 이렇게 0.25% 매번 계속해서 인하가 되는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큰 차이를 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굉장히 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부 쪽 대응을 한번 볼까요? 최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캐나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이며 국가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이걸 돌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단어들이 무겁고 진중한데요.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미국이 국제적인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인프라, 주택, 교통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투자를 더 많이 하면서 경제를 부양시키겠다라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본다면 밴쿠버, 토론토는 2026년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죠. 아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공사를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저것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한 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밴쿠버에서는 지하철의 역할을 해주는 스카이트레인을 연결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거의 몇십 년 동안 딜레이 되는 일이었는데 최근 2, 3년 동안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거의 막바지의 공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던 다리를 교체한다든지 새로운 다리를 짓는다든지 이런 교통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부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도 좀 균형 잡힌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정말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데자뷰를 느꼈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통해서 경기가 부양되고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부채와 그 부채를 감당하기 위한 세금 증액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좋지 않는 사이클로 마무리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도에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았는데요. 반면 그 다음 해부터 우리 개인 소득세율 또는 주정부 세금인 PST 또는 Property Tax 같은 이 삼중고, 이 세금이 3번이나 올라가려고 했던 시도가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제 지속 가능한 경제 효과로 이루어지려면 단순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야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서 세금으로 메꾸는 이런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자, 다른 부분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연방정부는 Build Canada Home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새로운 기관을 출범시켰습니다. 자, 이 기관은 이 캐나다에서 집을 더 많이 짓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토지 위에 대략 4,000채 정도의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초기 투자금만 따져보면 130억 캐네디언 달러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 위에 민간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집을 지어서 빠르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실행 계획도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 6곳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50% 정도의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20% 정도의 비용을 감축시키는 부분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발표도 했고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연 이 4,000채 정도의 주택 공급이 캐나다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대응책이냐는 좀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혁신적인 공법이라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 중순에 한 번 더 2차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의 금리 정책과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들 그리고 새로운 주택 정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움직임들이 진짜 회복의 신호로 보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취합해 볼 때 답답함과 아쉬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일단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참 다행이지만 의지와 실행력이 있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개개인의 재정 전략과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캐나다 위클리에서는 복잡한 경제 뉴스와 정책 변화들을 쉽고 명확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